사람은 때로 자식의 한마디에 숨이 멎습니다. 자식, 전생, 업이라는 말이 가슴 깊은 곳을 두드립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곧 익숙해지는 세 단어가 오래된 질문을 깨웁니다. 아이의 성격은 누구를 닮았을까? 왜 같은 조언을 해도 어떤 아이는 금세 움직이고 어떤 아이는 멈춰설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 우리는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더 잘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생의 업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경향입니다. 무엇을 할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자주 걸어 굳어진 오솔길입니다. 오솔길은 발을 부르지만 길 옆에 새 발자국을 내는 일도 가능합니다. 익숙함이 오늘의 선택을 끌어당길 뿐 다른 선택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이의 행동은 죄가 아니라 학습의 결과로 보입니다. 우리는 단정 대신 관찰을 고르고 꾸짖음 대신 탐색을 고릅니다. 자식의 세 가지 행동 속에서 오래 배인 습관을 잃고 오늘 우리가 건넬 수 있는 말과 몸짓을 다듬어 봅니다. 가능한 것을 찾는 순간 관계는 한 뼘 넓어지고 넓어진 자리에서 아이와 우리의 숨은 덜 가빠집니다. 여유가 생기면 호기심이 고개를 들고 호기심이 생기면 배움이 움직입니다. 배움이 움직이면 어제의 습관도 다른 모양을 갖습니다. 이 변화의 씨앗을 지금 여기에서 함께 심어보려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세 단어를 마음의 렌즈처럼 사용해 봅니다. 렌즈를 바꾸면 풍경이 달라지듯 해석의 렌즈를 바꾸면 같은 행동도 다른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두려움은 어제의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고 오늘의 망설임은 내일의 신중함으로 이어질 씨앗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과정에 머무는 태도, 그 태도가 새 길을 여는 첫 삽이 됩니다. 아이를 보며 드는 막막함은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아침엔 깨우기와 준비물, 등굣길에서 작은 실랑이가 생기고 오후엔 숙제와 약속 조정, 저녁엔 휴대전화 사용과 취침 시각으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같은 상황인데 날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비슷한 말인데 오늘은 통하고 내일은 막힙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겪은 결핍이 아이에게 반복될까 두렵고 어린 날 삼켰던 울음이 아이의 목울대에서 다시 오르는 듯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거울이면서도 별개입니다. 나를 비추되 나와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선은 현재와 과거를 함께 품습니다. 지금 여기의 행동과 그 행동을 부르는 오래된 습관의 바람을 동시에 봅니다. 집안의 말투, 기대와 실망의 반복, 대화의 간격 같은 작은 요소들이 축적되어 하루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절차가 내일의 다른 반응을 부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인을 지우고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낙인이 사라지면 말의 온도가 낮아지고 표정의 긴장이 풀립니다. 대화가 들어올 틈이 생기고 그 틈이 곧 길이 됩니다. 길이 생기면 선택이 따라오고 선택이 따라오면 책임이 자랍니다. 책임이 자라면 자존감이 자랍니다. 그렇게 하루의 크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부모의 휴식도 포함해야 합니다. 충분히 쉰 어른의 표정은 아이에게 가장 빠른 안전 신호가 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부모가 아이의 조절을 돕습니다. 또한 아이의 하루를 사건의 나열이 아닌 리듬의 조합으로 보려는 시도도 유익합니다.
시작의 루틴, 전환의 신호, 마무리의 의식이라는 세 꼭지점이 잡히면 그 사이의 선은 덜 흔들립니다. 이제 첫 번째 원리를 붙잡습니다. 업은 결정이 아니라 경향입니다. 되풀이된 생각과 감정과 선택이 작은 흘길을 만들고 그 길이 다시 발을 부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장면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옵니다. 한때 위험을 빨리 감지해야 안전했을 아이는 예민한 촉각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작은 기척에도 먼저 반응합니다. 반대로 과한 자극을 끊어내야 버틸 수 있었던 아이는 스위치를 낮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큰일에도 담담해 보입니다. 어떤 아이는 통제하려 들고 어떤 아이는 금세 포기합니다. 어떤 아이는 확인을 반복하고 어떤 아이는 시선을 피합니다.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유효했던 전략이 지금은 낡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이 경향은 아이를 살게 하는가, 숨을 막게 하는가? 살게 한다면 힘을 보태고, 숨을 막는다면 새 선택을 제안합니다. 제안은 가볍되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볼까? 다른 방법을 한 번만 시험해보자. 문은 밀어젖히면 더 세게 닫히고, 노크하면 안쪽에서 열립니다. 몸은 안심을 느껴야 길을 바꿉니다. 그래서 순서를 기억합니다. 안심이 먼저, 변화는 그 다음, 반복이 뒤를 바칩니다. 새 길은 한 번 걸어선 길이 아닙니다. 여러 번 걸을 때 지도에 표시됩니다. 지도에 표시된 길은 다음에도 찾기 쉽습니다. 찾기 쉬운 길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힘들이지 않고도 바른 쪽으로 향합니다. 더해볼 수 있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 경향이 강점으로 쓰일 장면은 어디일까? 예민함은 탐색과 예술에서 빛이 되고, 느림은 숙성과 깊이에 기여합니다. 강점의 자리와 약점의 자리를 구분해주면 아이는 자신을 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도구로 삼습니다. 그것이 자존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같은 행동이라도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의미가 바뀐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조건을 조금만 조정해도 반응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작은 우화를 꺼냅니다. 오래된 산촌에 씨앗의 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늘 움켜쥐는 손바닥에서 자랐습니다. 바람이 불면 손은 더 세게 쥐었고 그 속에서 씨앗은 단단해졌습니다. 둘째는 바람 많은 들판에 홀로 놓여 자랐습니다. 해와 비가 번갈아 몰아치자 누워 버티는 법을 익혔습니다. 셋째는 음지와 양지를 번갈아 가며 자랐습니다. 그늘에서는 기다렸고 볕에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 씨앗이 줄기가 되었을 때 같은 계절에 햇살이 내렸습니다. 첫째는 햇살을 의심했고, 둘째는 금세 눕고, 셋째는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지나온 손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늙은 농부는 첫째 곁에 조용한 그늘막을 세워주었습니다. 의심이 덜해지자 줄기는 팔을 조금 더 펼쳤습니다. 둘째 옆에는 낮은 지지대를 박아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완전히 눕지 않게 기대어 서는 감각을 몸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셋째에게는 낮과 밤의 물주기를 일정하게 맞추었습니다. 방향을 찾는 속도가 안정되자 인맥은 더 짙어졌습니다. 비가 오던 날, 농부는 새 줄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각자 다른 리듬으로 물을 마셨지만 모두 자랐습니다. 다음 해 농부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첫째에게는 빛을 천천히 늘려서 눈부심에 익숙해지게 했고, 둘째에겐 바람을 가려주는 울타리 사이사이에 작은 틈을 내어 바람과 타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셋째에겐 햇빛의 각도를 표시한 작은 막대를 꽂아 스스로 방향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성장의 비결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반복임을 농부는 알았습니다. 전생에 업이 있다면 씨앗이 낳은 습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햇살과 물, 그리고 곁의 손길은 언제든 새 습관을 심습니다. 조건을 조금 바꾸면 길도 조금 바뀝니다. 길이 조금 바뀌면 풍경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도 그 농부처럼 조건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곁에서 그늘과 지지대와 표지 막대가 되어주는 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손길이 누적될 때 줄기의 기억은 새로 쓰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관계입니다. 업은 관계에서 드러나고 관계에서 녹습니다. 혼자 있을 때 보이지 않던 얼굴이 엄마 앞에서는 아이가 되고, 아빠 앞에서는 도전자가 되고, 동생 앞에서는 보호자가 됩니다. 선생님 앞에서는 얌전하지만 집에서는 소리를 높입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의젓하고 친구 앞에서는 엉뚱합니다. 이 차이는 이중성이나 무례가 아니라 관계의 코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온도와 간격과 리듬입니다. 같은 문장도 눈빛 사이의 거리, 응답 속도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 겹이 주의를 세웁니다. 첫째, 행동 직전에 미세한 징후를 봅니다. 어깨의 경직, 시선의 흔들림, 손가락의 망설임 같은 작은 신호가 안내판이 됩니다. 둘째, 말의 내용보다 리듬을 듣습니다. 끊김이 길어지면 도움 요청일 수 있고, 빠른 말은 불안을 숨기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반복되는 시간과 장소를 기억합니다. 아침 식사 직전, 숙제 시작 10분 전, 귀가 직후 같은 순간에 스위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세 겹을 겹치면 경향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문을 세게 닫는 행동은 같아 보여도 그 앞의 표정은 매번 다릅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표정, 거절을 예감하는 표정, 혼자 정리하고 싶은 표정. 표정이 다르면 문장도 달라져야 합니다. 왜 그래? 대신 지금 마음이 어디쯤 와 있을까? 내가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될까? 잠깐 거리를 둘까? 지금은 쉬고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런 문장은 통로를 엽니다. 통로가 생기면 업의 길도 갈라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룰을 더합니다. 장소를 바꾸면 말의 톤도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식탁 대신 현관앞, 방안 대신 복도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간에서는 방어가 줄어듭니다. 또 하나, 시간의 리듬도 중요합니다. 긴 대화보다 5분 대화를 하루 3번 나누는 편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짧고 자주가 길고 드물게보다 덜 부담스럽습니다. 관계는 표지판을 세우는 일입니다. 표지판이 선명할수록 길 찾기는 덜 헤맵니다. 덜 헤매면 상처는 얕아지고 얕은 상처는 더 빨리 아뭅니다. 아문 자리는 힘이 됩니다. 힘은 시도를 낳고 시도는 배움을 깊게 합니다. 나아가 몸의 방향을 맞추는 비언어적 합도 중요합니다. 나란히 걷기, 같은 물건을 함께 정리하기 같은 단순한 동작이 방어를 낮춥니다. 이제 실천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을 다루는 3가지부터입니다. 첫째, 해석을 늦추기. 자동 반응인 또 시작이야를 지금 무슨 일이 있었을까로 바꿉니다. 10초의 지연만으로도 마음의 방이 넓어집니다. 넓은 방에서는 울림이 줄고 울림이 줄면 상처가 덜 됩니다. 짧은 의식을 덧붙이면 좋습니다. 물 한 모금, 3번의 숨, 셋을 세는 멈춤.
이 세 동작은 판단의 브레이크가 됩니다. 둘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너 왜 화내 대신 여기 화가 있구나. 지금 두려움이 올라오네, 실망이 남아있구나처럼 대상을 바꿉니다. 인칭을 비껴가면 비난이 줄고 관찰이 늘어납니다. 집에는 감정 단어 3가지를 상비합니다. 화남, 두려움, 실망. 이 3단어 판넬만으로도 많은 순간을 다룰 수 있습니다. 더 여유가 생기면 기쁨, 기대, 안도 같은 밝은 단어도 함께 연습합니다. 밝은 감정을 정확히 부르는 힘은 어려운 감정을 다루는 힘과 연결됩니다. 셋째, 기억에 다리 놓기. 비슷한 상황에서 잘 지나간 경험을 연결합니다. 지난번엔 내가 스스로 정리했지. 그때 찾은 방법을 오늘도 써볼까? 그때처럼 처음 한 조각만 시작하자. 성공의 기억은 몸에 길을 놓습니다. 다리는 건널수록 단단해지고 단단할수록 또 건너고 싶어집니다. 가능하면 기록을 남깁니다. 달력의 작은 별표, 노트의 3줄 요약이면 충분합니다. 기록은 다음 시도 때 망설임을 줄입니다. 마음의 실천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아도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풍경이 달라지고 풍경이 달라지면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발걸음은 다음 시도를 부르고 다음 시도는 또 다른 성공의 기억을 낳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자리 잡으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배우려는 마음을 키웁니다. 어른의 실수 대처 태도 역시 강력한 교과서입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의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관계와 말에서의 실천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경계는 따뜻하게, 기준은 분명하게. 늦어질 땐 반드시 연락. 화가 나면 5분 멈춤 같은 짧고 구체적인 약속을 만듭니다. 이유는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연락은 서로의 안심을 위해 필요해. 기준은 사람에 붙이지 말고 상황에 붙입니다. 둘째, 칭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단서에. 10페이지 외웠네보다 중간에 막혔을 때 멈추고 다시 시작했구나가 다음 행동을 부릅니다. 목표를 더 작게 나눠 성공의 빈도를 높입니다. 필요하면 타이머나 체크리스트 같은 도구를 빌립니다. 셋째, 갈등 후 복구 의식 만들기. 짧은 산책, 따뜻한 차, 간단한 유머, 10초 포옹 같은 합의된 신호를 준비합니다. 복구는 사과를 넘어 관계의 회복력을 키웁니다. 생활 루틴에서도 3가지를 더합니다. 첫째, 하루 한 번 몸을 함께 움직이기. 15분 걷기만으로도 박자가 맞춰집니다. 걷는 동안에는 평가를 내려놓고 서로 오늘의 감사 한 가지를 말합니다. 둘째, 주간 한 번 무언의 시간 갖기. 같은 공간에서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각자 호흡을 듣습니다. 끝날 때는 한 문장만 나눕니다. 지금은 괜찮아. 조금 무거워. 짧은 보고면 충분합니다. 셋째, 월 한 번 감사 기록하기. 서로에게 고마웠던 장면을 3줄로 적어 교환합니다. 분기마다 묶어 읽으며 방향을 확인합니다. 이 9가지는 거창하지 않지만 누적되면 습관의 곡선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꺾입니다. 곡선이 꺾이면 경향이 바뀌고 경향이 바뀌면 말의 무게와 표정의 결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결은 아이의 하루를 밝힙니다. 밝아진 하루는 관계의 총량을 늘리고 총량이 늘면 어려움도 덜 날카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실패의 날에도 루틴을 유지합니다. 무산된 약속은 다음 약속으로 이어지게 하고
멈춘 걸음은 짧은 재시작으로 있습니다. 재시작의 기억이 곧 회복 탄력성이 됩니다. 루틴을 지키려는 의지 자체가 아이에겐 든든한 신호가 됩니다. 이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식, 전생, 업이라는 말은 처음엔 무겁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게를 다르게 들 수 있습니다. 업은 죄목이 아니라 경향, 바꿀 수 있는 습관의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2가지 원리와 1가지 우화, 그리고 9가지 실천을 정리했습니다. 해석을 늦추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기억의 다리를 잇는 일, 경계를 따뜻하게 세우고, 과정을 칭찬하고, 갈등 뒤 복구 의식을 지키는 일, 몸을 맞추고, 침묵을 공유하고, 감사를 기록하는 일. 이 9걸음은 아이와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데려다 줍니다. 길은 이미 있습니다. 다만 자주 걸을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저녁에 한 문장으로 삼아 보십시오. 나는 오늘 너의 속도를 존중한다. 이 문장은 선택을 부릅니다. 선택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업의 길을 바꿉니다. 길이 바뀌면 다음 세대의 발자국이 다른 풍경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걸음을 덜 재촉하며 더 오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아이가 자신의 속도로 문제를 풀어낼 때 당신의 오늘이 그 배경이 되었음을 조용히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교육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작고 선명한 반복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니 오늘의 한 문장을 꼭 남겨봅니다. 그것이 내일의 한 걸음을 부를 것입니다.